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얘기죠. 자, 어떻게 과표 결정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설명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재산세 여러분 과세 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보시면 과세 표준이요. 자, 세금 계산은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요. 자,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은 이게 뭐냐면 재산 가액이에요. 자, 보유하는 그 재산 가액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납세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니까 누가 이 재산가액을 결정해요? 과세주체가 결정합니다. 자, 과세주체,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주체가 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데 과표를 결정하는데 자, 그럴 때요. 개인 소유 재산이나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을 개인 법인 소유를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 법인 소유를 구별하지 않고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요. 무엇으로 과표 결정하냐? 여러분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표준액으로요. 항상 이 시가표준액으로 과표를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요거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고 또 이번에도 지문에 나왔었는데 자, 법인이 소유하는 어떤 분은 법인이 소유할 때도 재산세 부과되나요? 그런데 자,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럴 때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구별하지 않고요. 항상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을 결정한다. 이 말을 알고 있는지를 어떻게 묻느냐 시험에서는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아닙니다. 법인 장부상의 가격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요? 법인 소유 재산도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계산됐습니다. 과표가. 자, 그런데 그거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지자체로부터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자,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7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상승하든 말든 무조건 처음에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재산세 과표 결정된다?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항상 여러분 시가표준액으로.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재산세 그럴 때요. 여기 보세요. 자, 먼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 시가 표준액으로 과표가 결정되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은 이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자, 대통령령으로요. 자,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니다. 이걸 반드시 이걸 곱해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게 100분의 70% 현재. 자,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법령으로. 자,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바뀔 수 있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게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자, 어떤 토지가 있어요. 어떤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가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가라고 그랬죠. 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 원인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공정시장가액별 토지니까 몇 프로? 70% 곱한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곱해야지 공정시가액별 안 곱하면 틀려요. 시험에서 토지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자, 개별 주택 가격이 어떤 주택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 또는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이 만약에 이게 1억 원이다. 그러면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표준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 곱한 6천만 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순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금액이에요. 그러면 틀리고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는 거. 자, 어떤 수강생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실화입니다. 여러분. 한 3년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4년 이번에 이제 합격했는데 그 수강생이 자 공부도 처음 공부하는 수강생도 아닌데 올해 저한테 그랬어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에서 토지 경우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은 과세 기준 현재 개별 공시지가의 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개별 공시가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수강생님이 그걸 틀리다고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교수님이 자 토지 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야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내가 그랬지. 근데 여기 보세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유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공정시장가 이게 공정시장가의 비율이지 뭐야 70%가. 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재산세에서 이쪽 보시면 자 재산세에서 선박과 항공기 있죠.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순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해요. 그냥 시가순액이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그러면 오히려 틀려요, 여러분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6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으로 한다 밑줄. 이때 재산세 과세표는 계속 밑줄입니다.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개인, 법인 소유 관계없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항상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다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들을 고려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밑줄 주택은 단독이든 공동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곱한 금액 밑줄이요. 자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 곱한다 안 곱하고 자 여기 과표 결정됐으니까 이제 곱하기 세율인데 자 양가로 1번 개요에서 동그라미 1번 재산세 세율은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건데 토지건축물 주택 등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 밑줄이요. 재산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비례세와 누진세율이 다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다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밑줄이요.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연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밑줄이요.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땡입니다. 그래서 5년간 적용한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뭐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했는데 실전에서 5년간 적용한다. 땡입니다. 그해 자 재해가 발생해서 세율을 깎아줄 필요성이 있거나 자 재정 수요가 발생해서 돈이 좀 필요하니까 세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해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거지.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5년간 적용한다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밑줄이죠.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어서 취득세에서 나왔었죠. 재산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얘기는 참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세율의 종류에 따라 토지건축물 주택 등 세율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초과 누진세율이 뭐냐? 요거 좀 잠깐 그 용어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분리대상 토지라는 게 아직 뭔지 안 배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저율분리 표에 보니까 농지 목장 임야 같은 것은 1억짜리 농지든 2억짜리 농지든 무조건 세율이 0.07%예요. 1000분의 0.7%니까 0.07% 이런 식으로. 자, 공장 용지면 2억짜리든 10억짜리든 무조건 0.2%예요. 자, 그래서 이게 비례세예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게 비례세예요. 근데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보세요. 얘는 누진세율이 정도
알겠는데 아직 자세한 거 몰라도 돼요.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게 뭐냐? 자, 그럼 보세요. 과세표준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구했으니 시가편에 곱하기 시가편에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해가지고 과세표준을 구했더니 5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1000분의 0.2%입니다. 자, 그런데 과세표준이 만약에 5천만 원 초과 거기 표를 보세요. 1억 원 이하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면 자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3%예요. 자, 1000분의 3. 그러면 10만 원 여기서 나온 거냐? 5천만 원 곱하기 0.2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0.4.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초과 1억 원이 하니까 두 번째 과표관에 해당되죠. 자, 그러니까 6천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과세표준이 그러면 자, 거기 5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거기다가 1천만 원에 0.3%면 얼마예요? 3만 원. 합치니까 얼마? 13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세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보세요. 누진세율이니까 과표가 커지면서 0.2, 0.3, 0.5 과표가 커져.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표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자, 세율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말뜻만 오늘 알고 갑니다. 재산세는 세율, 자, 비례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자, 비례세율과 그다음에 누진세율 다 적용된다는 거. 요거 또 지자체장이 자, 가감 적용할 수 있는데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요 정도. 또 같은 자,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그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요 정도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율은요. 나중에 이제 대상 종류에 따른 세율을 자세히 기억하고 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또 알려드립니다. 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했습니다. 이제 298페이지, 89페이지 제3절 납세 절차를 보겠습니다. 그럼 고기 한번 드시고요. 또 자유롭게 몸을 한번 알아서 좀 푸시고 여러분. 제가 아까 전 시간에 저 택시 그 벌거벗은 남자 택시를 탔는데 여자 택시기사 얘기 듣는데 엄청 썰렁하고 뭐가 좀 처음 해봐서 그런지 스토리가 안 돼. 자, 여러분 만화야기에서 잠깐 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만화야기에서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자, 뭐였냐면 여러분요. 합격자 실화예요. 이건 실화를 바탕한 베이스 온 더 스토리인데요. 실화를 바탕한 픽션인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 어느 학원에 갔더니 아침에 그 전날 그 학원 원장님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랬더니 아침에 딱 하던 술 냄새가 나더라고. 그런데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딱 타고 있는데 저도 강 교수님 저도 커피 한 잔이요. 그러길래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커피를 제가 이제 제 것도 그렇고 딱 타는데 잔이 딱 2개 머그잔이 있었는데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이 2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다 탔어요. 타고서 제가 이제 이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원장님이 저도 제 것도 사주세요 그러면서 자 교수님 그런데 씩 웃는데 보니까 저 냄새 술 냄새도 그렇고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간접 키스하기 싫어가지고 제가요 이쪽 거는 내 거, 이쪽 거는 원장님 거 딱 해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그 중간에 어떤 수강생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까먹었어요. 이게 어떤 게 내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갖다 주면서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딱 갖다 주고 자 그리고서 딱 왜 그러냐면 애초에 그 원장님이 드시던 컵으로 그거 갖다 놓은 거였어. 애초에 그거였어. 원장님이 원래 당신 드시던 컵으로 나한테 갖다 줬거든.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섞이면 안 되니 간접 기사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어디다 먹었냐? 자, 머그잔 보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머그잔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머그잔. 자, 그런데 요쪽 부분으로 사람들이 되게 요쪽이나 요쪽으로 먹지 요쪽으로는 잘 안 먹잖아. 그래서 제가 요쪽으로 먹었는데 커피를 자 무슨 농담 때문에 생각나서 그랬냐면 여러분요 어떤 젊은이가 먼 길을 그 도보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우물가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할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신이 드시던 컵을 갖다가 탁 하더니 자 그 컵으로 물을 딱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키스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할머니가 그려 그러면서 씩 웃는데 이빨이 노래. 그래가지고 간접 키스하기 싫어가지고 어디로 먹어 젊은이가 요쪽으로요. 손잡이 부분으로 쫙 들이키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래? 젊은이 나랑 취향이 똑같구먼 그러면서 할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자 나중에 여러분도 머그잔인데 이거 안 씻은 컵이고 이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디로 먹었는지 자 어디로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잘못하면 또 취향이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그런 걸 주의하시면서 289페이지 여러분 제3절 납세 절차를 봅니다. 징수 방법 보시면 과세 기준이 있죠. 재산세는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안 배운 내용이지만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가격으로 한다. OX예요.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냐?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면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가격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기한, 납부기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자,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다른데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상식처럼 알아야 돼. 이건 반드시 상식처럼. 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냐?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반 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주택만 보세요. 주택은 해당 연도에 부가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라고 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요. 여러분 어디 땅 가지고 있고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징수해요. 근데 주택은 천차만별이잖아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은 자,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그래서 징수할 세액에 내가 내는 올해 낼 재산세액에 자, 주택에 대한 절반, 2분의 1 절반의 세금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은 매년 9월 달 되면 자, 어떤 사람들이 꼭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실 놓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기 음료수 하나 빼들고 가지고 교수님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뭐 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주섬주섬 자, 고지서 한 장을 꺼냈는데 자, 교수님 제가 여름에 분명히 재산세를 냈거든요. 근데 또 재산세가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수강생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기는 뭐 어떻게 욕만 먹고 가지요. 그래서 이 두 번 징수한다니까 주택은. 자, 그런데 거기 자, 단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해당 연도 부가 징수가 2분의 1 거기 옆에 보니까 매년 7월 16일, 30일까지로 절반을 하는데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비출입니다. 다 1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 징수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6개 시험에서 정답 지문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해당 연도의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자,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 징수한다 그랬습니다. 100만 원이면 자, 100만 원이면 자, 어떻게 해요? 10만 원 이하일 때가 얼마 안 되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고. 자, 100만 원이면 무조건 이것은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100만 원일 때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 한꺼번에 부가 징수한다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눠 징수한다는 것 주택분만. 다만 산수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 징수고 토지분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납기. 자, 주택은 건축물 선반 공기는 7월 16일, 30일까지입니다. 자, 또 질문 드립니다. 기출됐던 것이 이거였어요.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예요. X입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토지는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항상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 말하는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맨 아래 동그라미 2번 지자체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부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세무공무원이 고지서를 발송하려고 컴퓨터로 출력해가지고 쫙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자, 창문 열어놨었나 봐요. 사무실에 바람이 들어와서 슉 불어가지고 한 장이 슉 날아가지고 책상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모르고 나머지 이거 쌓아놓은 거 싹 발송을 다 했어요. 자, 그리고서 어느 날 딱 있다 보니까 뭐 볼펜이 떨어졌어. 그래서 주스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네. 딱 보니까 거기 한 장 빠뜨렸어. 수시부가 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 납세지인데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원칙 물건 소재지요. 그래서 토지분 토지 소재지,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유자. 자, 소재지지, 주택 소유자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선반 공기는 뭐 자, 볼 필요 없어요.
징수 방법. 자, 봅니다. 안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1번 보통 징수.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 장이 자,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고의서를 통해서. 자, 재산세는 뭐 시험에 이번에 시험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땡입니다. 보통 징수고. 니은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선박 및 항공기를 구분한 납세 고유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자, 여기요. 여기도 미출이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납기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틀려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한다는 거 미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 미출인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미출입니다.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재산세 고지서를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보시면 배운 내용들이 이제 주옥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은 특정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보유세예요. 부동산 보유세.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납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과세 기준일 요일이고 뭐 여러 가지 규정을 따라가요. 나중에 봐요. 물납 분할 납부가 재산세가 물납 분할 납부에 출동할 때만 같이 출동하지 않지 웬만하면 다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둘 다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입니다. 고의서를 통해 징수했는데 납기가 같아요. 근데 같은 무렵에 고의서 두 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을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될 수 있는 재산세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병기 세목 고지될 수 있는 세목이 어떤 거냐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무슨 말인지. 동그라미 3번 거기 소액징수 면제 나왔네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합니다. 밑줄입니다. 고의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 2,000원 미만. 여기 동그라미 하십니다. 면세점이 그랬죠?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그래서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읽었으니까 재산세 고의서 한 장당 세액이 딱 2,000원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해야 안 해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징수합니다. 여러분. 자, 1,000몇백 원 받으려고 고의서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건데 소액 징수 면제. 자, 보세요. 미만이라는 것은 이걸 빼고 아래로잖아요.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빼고 아래로. 자, 여기에 요거 뺀 게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고, 말이 안 나네. 2,000원. 자,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 고의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26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어요. 자, 고의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런 거 맞는 얘기죠. 나왔고 또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나왔고요. 자, 이런 얘기들 나왔습니다. 또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의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그렇죠? 보통징수. 이런 식으로 자, 지문이 나왔습니다. 290페이지 물납과 분할납부 자세한 요건,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일정한 세목만 된다고 그랬죠? 물납 분할납부 요건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산세 자는 물납이 허용되는 분할납부가 허용되는 세금이라는 것. 지방세법상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291페이지 재산세 세부담 상한. 요거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자, 세금이 인상돼요. 세율이 인상돼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자, 그러죠? 예, 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편법적으로 간접세 같은 거, 뭐 주세나 담배 소비세나 이 담배값 올리고 막 그냥 2,500원이었던 걸 4,500원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세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올리고 그러는데 직접세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데 취득세나 소득세는 세율 인상되면 욕을 합니다. 막 그런데 그래도 좀 누그러져요. 왜냐하면요, 뭘 사면서 세금을 내고 뭘 팔면서 세금을 내거나 막 이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거나 이러니까 좀 누그러지는데 사람들이 제일 용서 못하는 세금이 어떤 거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매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게 전년보다 올라요. 그러면 몇만 원만 올라도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어요. 자, 세부담 상한선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어떤 게 세부담 상한을 두고 있냐? 주로 보유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이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웬만하면 재산세 출동할 때 같이 다닌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또 보유세다 보니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자세한 기준은 우리가 나중에 차차 배워나갈 거고 오늘은 말뜻만 알면 돼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주로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목들이 세부담 상한선이 적용된다는 것. 취득세나 등록면에서는 이런 규정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91페이지 맨 마지막에 양가로 7번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부가세를 함께 냅니다. 재산세는 그 재산세 가로 도시적분이 나온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도 함께 내는데 어떻게 재산세 부가세를 외우면 되냐면요. 재진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사람 이름처럼.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자, 재진 2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액의 20%로 부과돼요. 자,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 뭐가 부과되느냐?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재산세 맞죠? 그 부가세가 옳게 짝져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고 바꾸기도 합니다. 아니고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재산세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어떤 성격의 주세냐?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주세냐?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물건별 원칙 개별과세, 다만 토지 경우만 합산과세합니다. 예외적으로 재산세는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또 현황부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인데 토지입은 재산세에 되는 토지에는 모든 토지입니다.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된다. 근데 토지도 대상이 된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토지예요. 미등록된 토지 포함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왜냐?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주택과 함께 항상 주택은 건물과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가격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한다.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고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 기준을 유효를 현재 사실상 소유자다.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원칙은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어떤 경우에 그러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자, 과세권자한테 신고해 주게 되는데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종중. 자, 공유재산은 지분이 있고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다.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그 지분권자 각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자,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표는요. 재산세 과세표는 재산가액인데 과세처가 결정한다. 개인 소유, 법인 소유를 구별한다, 한다, 안 하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를 정합니까? 시가표로 결정한다. 그래서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이다. 땡.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주가액. 땡. 항상 무엇으로? 시가표로 결정된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과세 기준을 요를 현재 시가표에다 반드시 몰고 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인데 자 과세표 구할 때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된다. 근데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 다르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고. 그럴 때 재산세 세율, 자 지자청이 가감정할 수 있는데 가감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한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또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땐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거. 자, 세금 계산에 쓰여 내야 되는데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자, 그럴 때 납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다.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7월 30일. 주택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고 그 다음에 다만 주택분 재산세입니다. 건축물 아니에요. 토지는 아니에요. 자, 주택분산세 징수할세기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산 바에 따라 납기를 언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해야 한다니고 뭐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재산세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땐 징수한다는 거.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어떤 게 부과되느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부가세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다 봤어요. 취득세, 등록민호세, 전세를 다 봤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3편 국세로 넘어가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소득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힘내시고 자 끝까지 묵묵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기초입문과정을 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 지금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묵묵히 전진하시다 보면 세보면은 합격의 희망도 여러분 꿈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 또 강의 듣느라고 또 오늘까지 또 고생 많으셨고 다음 계속 이어서 국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